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구급대원이 와서 장난감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일부 어린이 제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놀이터에서도 방심할 순 없는데요. 시소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뒤에서 내리면서 서 있었는데 시소가 탁 올라오면서 턱을 딱 맞은 거예요. 어린이의 안전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해하는 게 나을 것 같은가? 알았어. 처음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에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안전기준과 다르게 당초 인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한 곳은 주택 내부가 6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시설,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순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 요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난감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껴가지고 손이 뭐 한 몇 시간째 안 빠진다고 그런 출동이었거든요. 다급한 구조 요청에 구조대원들은 바로 출동했습니다. 변신 로봇에 팔이 끼인 아이, 비누도 써보고 식용유도 발라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난감을 분해하고 나서야 팔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손 이렇게 해봐. 해외에서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국내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문구 제품이 가득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제품에 표시된 내용과 서류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는데요.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이나 또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물품, 그리고 또 저희가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제품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사해야 하는데요. 적발된 물품은 단속하거나 폐기, 수사, 고발 의뢰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서 검출된 환경 호르몬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까지 높았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닿거나 입으로 들어갈 경우 신장과 생식기관의 장애를 유발하거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들은 반드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은 낙상, 충돌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었는데요. 안전할 거라고 안심했던 공간에서도 어린이는 안전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키즈카페에서 놀던 한 어린이가 이마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키즈카페에서 친구랑 이제 같이 경쟁하면서 뛰어가다가 암벽 등반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밑에 또 폭신한 공간이 있었어요. 안전한 놀이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키즈카페에서 이렇게 다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상처난 이마는 치료를 잘 받았지만 흉터를 없애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키즈카페라는 게 아이들이 놀이 공간인데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공간이지 그 관리 요원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위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부모의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안전사고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관리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과 기구에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하거나 운행해선 안 되고 아이들의 안전 상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크기가 작은 장난감이나 건전지, 자석은 영아들이 입에 넣고 삼키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제가 지금 손에 작은 단추형 건전지를 들고 있는데 이런 건전지들은 이 구멍이 쉽게 통과하겠죠. 이런 단추형 건전지를 삼킨다면 몸 안에서는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3.17보다 작거나 비슷하다면 아이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서는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장난감을 구매할 때는 안전성이 입증된 캐시마크를 확인하는 건 물론 권장 연령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은 모두 이런 시험을 하게 되고 혹여나 애들이 사용했을 때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미리 시험을 하는 겁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은 그 위험성에 대해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자주 들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어린이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시소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뒤에서 내리면서 서 있었는데 시소가 탁 올라오면서 턱을 딱 맞은 거예요. 친구와 함께 시소를 타고 놀다가 내렸는데 그만 턱을 부딪혔다고 합니다. 놀이터에 뭐 그네라든가 시소 같은 게 좀 많이 위험하긴 해요. 근데 저도 손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죠. 바로 앉아 있다가 바로 사고가 났으니까. 놀이기구가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하는 건 순식간인데요. 안산시는 지난 2월 4일 도시공원을 돌며 놀이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정글짐과 미끄럼틀 같은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가 파손되거나 노후로 인해 부식이 되면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놀이기구를 직접 이용해보며 게임이나 긁힘의 위험은 없는지 살핍니다. 놀다 보면 애들이 이런 데 다 상하거든요. 여기도 그러고 여기 이쪽도 그러고 칼처럼 보이자면 이게 갈라지면서 나무가 이게 손을 대게 되면은 이제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검사 합격증이 이렇게 게시돼서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최신 합격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점검 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보호자와 어린이 모두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데요. 영유아인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가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놀이기구는 항상 안전하게 이용하고 차례를 잘 지키며 사용 인원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